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신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은 에집트를 평정한 후 페르시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해 5월 대왕은 프리지아의 고르디움에 입성했습니다. 고르디움의 신전에는 수레 한 대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고르디오스 왕이 만든 이 밧줄은 마법의 매듭으로 묶여 있어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자가 이 수레를 타고 세계를 정복하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한 선봉부대 장수들은 이 매듭을 푸느라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칼을 뽑아들고 단칼에 매듭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이 마법의 밧줄에 묶여있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처럼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잠잠해지나 싶던 이데올로기 갈등, 좌우 갈등, 보역 갈등, 여야 갈등, 계파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 기상도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수도권 시민들이 밤이면 밤마다 촛불 집회를 하면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자 국정을 파탄시켰다 해서 국민의 버림을 받았던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3차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벌써 5개월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흥분해 있습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이 앞장서서 나팔 불고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는 국정의 대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나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말자, 냉정을 찾자, 자중하자는 시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가는 영락없이 여론의 이름 아래 문매질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 우리 모두가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은 고스란히 일자리 없애기와 서민의 민생고를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태 전개 과정을 보면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꼭 같습니다. 탄핵 때도 국민이 쉽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러다가 금방 후회했습니다. 혼란과 혼돈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국정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의 수순을 밟아가며 전개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의 예지와 통찰력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단칼에 내려치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얽히고 설킨 혼란과 혼돈의 사슬을 끊고 난국을 돌파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은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져야 합니다. 오만, 독선, 아집,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난국 타결을 위해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 깜짝 놀랄 만한 개혁과 변화의 패키지를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입을 한일자로 꼭 다물고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수가 적어야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내각과 청와대는 전면 개각, 전면 개편을 해야 합니다. 폭과 내용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인사의 요체는 난세와 치세를 가려가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선거 때, 시장할 때 쓰던 사람과 대통령 하면서 쓸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세에 들어서면서 혁명동지를 모두 내보내고 테크노크라트를 양성해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엔 단일 코드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실패의 원인은 코드 인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코드 인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큰 인물, 큰 지도자는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아끼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바마와 힐러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 공무원 집단의 열렬한 지지, 그리고 박근혜라는 좋은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3대 핵심 세력을 포용하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 체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총리는 자원 외교화하라, 부총리는 필요 없다며 국정을 모두 관장하려는 통치 방식은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 혼자 뒤집어 쓰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미친 쇠고기 수입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점, 한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그리고 확고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꼭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자동차까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어쩌면 한미 FTA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깨지면 일자리 30만 개에서 90만 개가 날아간다는 점, 경제 살리기가 크게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진솔하게 설명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도 재협상하자며 시위하고 데모하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여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기에 연연해서 여론에 끌려다녀서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인기는 거품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면 인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물가 안정,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즉시 패키지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